아이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제는 푼돈 한 푼 아쉬운 신세가 됐다니 참 서글프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젊을 때는 은퇴만 하면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요. 게다가 상위 20%면 은퇴 후에도 넉넉하게 살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어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드러나는 사례들을 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산가나 고소득층이라 해도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더라고요. 결국 은퇴가 끝나면 행복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의 노후는 누구든 겪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챕터인데도 대부분 일단 돈만 좀 모아두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대충 넘겨버리기 일쑤예요. 그렇다 보니 정작 은퇴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상보다 금전이 빨리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건강 문제에 자녀나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계속 일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환상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특히 재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씁쓸하고 마음 아프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건강한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어체로 부담 없이 풀어볼 테니까 같이 귀 기울여 주세요. 본론 은퇴 후 재정 및 생활 설계의 중요성. 은퇴를 둘러싼 맹점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위 20% 정도 되면 뭐 노후 걱정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해요. 예를 들어 자산이 몇 억 정도 되면 은행 이자로 사나 월세로 사나 하여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한 달 생활비, 의료비, 혹시 모를 가족 지원비, 여행 경비 등등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목돈이 줄줄 새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구나 요즘은 투자 환경도 변화가 심하고 금리가 들쭉날쭉하니 원금 자체가 손실될 위험도 크고요. 상위 20%라는 건 단순히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말하지만 그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한때 은퇴 설계를 잘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재산을 잘못 운용하거나 혹은 생각보다 긴 수명 때문에 생활비가 바닥을 보아서 결국 힘들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은퇴 후에도 늘어나는 지출 의료비와 가족 문제. 은퇴하면 꽃놀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취미 활동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건 돈이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커버 안 되는 항목이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여기저기 추가 진료가 필요해지고 또 간병비까지 고려해야 하잖아요. 아휴, 매달 보험금 나가고 하는 것만 해도 부담인데 막상 아프면 또 한참은 병원비로 돈 써야 되더라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자녀나 가족에게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도 은근히 많아요. 요즘 2030대는 취업난이 심각하니 결혼이나 출산 때 지원을 해주거나 생활비를 도와주는 경우도 생겨요.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돌보느라 돈이 들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지출할 때는 많아지는데 은퇴 이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드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되는 거죠. 은퇴 후 불어오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또 돈 문제 말고도 정신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사회적 활동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찾으면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바깥 활동마저 줄어들어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요.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년층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높아지는 이유가 돈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해요. 사례 1 여유 자산 있었는데 부동산 폭락에 자금 묶인 케이스. 자, 그럼 실제로 은퇴 후에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사연들 중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어느 50대 후반의 박 씨는 직장 생활을 꽤 탄탄하게 했어요. 그럭저럭 연봉도 높았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서 은퇴 즈음에는 몇 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박 씨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라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가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놨다는 점이었어요. 은퇴 후 한동안은 월세 수입에 기대며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공실이 나버리면 갑자기 월세가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매달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월세가 계속 비어버리니까 생활비가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겠다 하고 막상 매물로 내놨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 쉽게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적은 금액이라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그렇게 박 씨는 생각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노후 자금이 대부분 깎여 나가면서 박 씨 부부는 겨우 절반 이하가 된 목돈으로 살아야 했어요. 이처럼 상위 20%쯤 되는 재산이 있다고 해도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처를 분산시키고 또 현금 흐름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하겠지라고 방심하면 박 씨처럼 한순간에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례 2. 은퇴 후 자녀 지원에 모든 돈이 빠져나간 케이스. 두 번째 사례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자녀 문제로 한순간에 자금이 바닥난 경우예요. 60대 초반인 김 씨는 젊을 때부터 워낙 성실하게 저축을 해서 시중은행 통장만 해도 몇억 원이 있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꼬박꼬박 챙기면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김 씨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는 바람에 손주 양육비며 위자료며 온갖 비용이 김 씨에게 전부 달려들었죠. 게다가 그 사이에 김 씨 부인이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꽤 들었고 또 손주는 김 씨가 돌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추가 생활비가 계속 나가게 됐어요. 주변에서 봤을 때 김 씨는 꽤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네요. 결국 5년 정도 지나고 보니 예비했던 자금이 절반 이상 소진된 상태가 됐고 남은 금액으로는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신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아껴온 돈인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제대로 못 쓰고 가족 문제에 전부 투입해버린 거죠. 사례 3. 은퇴는 했지만 일 안 하면 더 우울해진 케이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일 자체를 그만둔 뒤 사회적 단절 때문에 더 크게 힘들어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건 50대 후반에 퇴직한 이 씨 이야기인데 이 씨는 중견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고 사내 평판도 좋아서 은퇴할 무렵에도 아쉬우면 조금 더 다니시지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젊을 때 은퇴해야지 하고 퇴직금 챙겨서 깔끔하게 나왔대요. 은퇴하고 나니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엄청 생겨서 처음에는 마냥 좋았다고 해요. 영화도 보고 골프도 치고 동창들 만나서 여행도 갔죠.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평생 쌓아온 내가 사회에서 이룬 위치가 사라지니 점점 우울감이 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할 일 없이 아침부터 TV만 보게 되네 하는 자괴감이 커진 거죠. 게다가 취미생활에도 돈이 조금씩 들었는데 이렇게 놀기만 하는데 계속 돈 쓰는 게 맞나? 라는 불안이 또 엄습했대요. 결국 몸은 편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년 만에 재취업을 알아봤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퇴직금을 야금야금 축내면서 알바 같은 걸 전전하다 보니 나름 상위 20%쯤 된다고 생각했던 재산도 그리 든든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대비 전략과 마무리.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까지 겹쳐버리니 금방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자산 분산과 안전장치 마련. 부동산만 믿지 말고 현금성 자산, 금융투자, 연금 같은 부분을 골고루 나눠두는 게 좋아요.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긴급 자금이나 예비비를 따로 빼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웬만하면 절대 건드리지 않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문제 등이 생겼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건강관리와 보험 체크. 은퇴 후 건강 문제가 제일 큰 변수인 만큼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계획을 세워두는 게 필수예요. 이미 갖고 있는 보험이 충분한지, 필요한 특약은 더 들어야 하는지, 혹은 실손보험을 어떻게 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또 노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의료비가 덜 들 뿐 아니라 활동적이면 사회적 관계도 더 유지하기 쉽고요. 가족과 대화, 현실적인 재정 지원 범위 설정. 자녀나 가족의 문제로 인한 지출은 아무리 상위 20%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가족 간의 대화로 재정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선을 합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겠지만 본인의 노후까지 망쳐가며 전부 지원했다가 결국 부모 자신이 더 어려워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일자리 또는 사회적 활동 고민. 내가 당장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고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두는 게 좋아요. 재취업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나 NPO 활동 혹은 소자본 창업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활동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죠. 결국 은퇴는 내가 일하던 곳에서 빠져나와 편히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상위 20%든 아니든 재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대비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내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나 가족 관계도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적어도 나중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계획적으로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잘만 준비하면 인생 2막은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자유를 누리려면 오늘부터 내일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근차근 쌓아두는 게 필수라는 점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은퇴하든 어떤 형편이든 결국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가 노후죠.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닥칠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저축, 투자, 건강, 인간관계, 취미, 일자리 등등 조금씩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은퇴 후에 뭐하고 살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고민을 해두면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상위 20%여도 재산이 좀 있더라도 결국 준비가 없으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꼼꼼히 미리 대비한다면 그저 막막한 노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 얘기라 치부하지 말고 내 일처럼 가슴에 새겨 놓으시길 바라요. 은퇴 쉽지 않지만 미리 준비해서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